저기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 수의사 양진원입니다. 오늘 알아볼 야생동물은 고라니인데요. 고라니는 영어로 워터디어,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 정말 물을 좋아해요. 얼만큼 좋아하냐면 비가 오면 미쳐 날뛰어요. 정말 미친 것처럼 뛰어다닙니다. 또 애칭으로 있는 것이 뱀파이어 디어인데 뱀파이어 흡혈귀란 뜻이죠. 고라니 여기 한 쌍이 있는데 보면 수컷 아기 보면 송곳니가 있어요. 암컷은 송곳니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송곳니가 있다고 해서 흡혈귀 사슴이라고 불린답니다. 고라니 TMI. 고라니는 멸종위기종이다.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가지고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한 마리 잡아갈 때마다 돈을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동물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IUCN 레드리스트에 멸종위기 취약 단계에 놓여진 야생동물이에요. 이 고라니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서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고라니의 80% 정도가 다 살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고라니를 우리나라에 다 때려 박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넘쳐나서 문제가 되는데 외국에서는 얘들을 보고 싶어서 동물원에다가 전시도 해놓고 번식시키면 성공했다고 논문도 쓰고 그럴 정도로 귀한 보호를 받고 있어요. IUCN 레드리스트 취약종이 어느 정도냐면 사자, 하마, 치타 이 급으로 고라니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 넓은 땅덩어리에 고라니가 1만여 마리밖에 없어요. 그만큼 외국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라는 거죠. 흔히 얘기 중에 쓸개에 빠진 고라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고라니가 사냥을 갈 때 보면 사냥꾼이 쫓아오면 열심히 도망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돌아봐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렇게 보통 사람한테 얘기할 때 정줄로 왔다든지 제정신 못 차리고 이런 줏대 없는 사람을 쓸개 빠진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고라니는 쓸개가 없어요. 고라니라든지 사슴, 말같이 초식성 동물 같은 경우는 지방을 분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쓸개가 태아가 돼서 실제로 쓸개가 없답니다. 고라니 TMI 그 세 번째. 고라니는 어릴 때 꽃사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보시면 지금 여기 한 쌍의 가족이 있는데 어린 새끼를 보면 등에 흰 반점이 있어요. 마치 꽃사슴처럼 말이죠. 이렇게 어릴 때는 고라니는 흰 반점이 있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3개월령 이상이 되면 이 반점이 다 사라지고 큰 어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야생동물치료센터에 새끼 고라니를 많이 구조해서 오세요. 고라니는 습성상 새끼를 놓으면 풀숲에다 새끼를 숨겨두고 먹이 활동을 하고 젖을 먹이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새끼가 어미를 잃었다, 미아로 생각하시고 데리고 오세요. 근데 저희는 미아로 생각하지 않고 유괴나 납치로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들의 생태를, 습성을 이해를 못하면 그거는 동물들한테 해를 끼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수의사의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노루랑 고라니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렸을 때는 노루랑 고라니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특히 수컷의 경우는 구분하기가 참 쉬워요. 이렇게 뱀파이어처럼 송곳니가 있는 건 고라니, 이렇게 뿔이 있는 건 노루,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컷의 경우는 덩치로 구분하면 좋은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조금 작아요. 노루는 좀 더 커요. 이건 힘드네요. 농작물 피해를 받는 농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얘들이 보통 아무거나 해갖고 그 부분만 먹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딱 맛있는 부분만 야금 먹고 그걸 다 먹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얘들은 그 전에 훨씬 수천 년 전부터 터전을 잡고 살았는데 그 터전을
인간들이 침범을 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유해동물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획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으로 포획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한 예로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슴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나무가 죽고 풀이 말라 죽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70년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가 단 한 가지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4마리의 늑대를 풀어놓은 거죠. 단 14마리 뿐이었지만 그 결과는 아주 거대했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14마리의 늑대가 사슴을 쫓아내고 사슴이 수가 줄고 그러자 6년 만에 버드나무가 5배로 성장하였어요. 나무가 커지자 새가 찾아들고 토끼가 자라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단지 사슴의 수가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지형까지 바뀌었어요.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비버가 찾아드니까 강의 흐름이 바뀌고 강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 야생동물이 살기 좋은 최고의 야생 생태가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작은 것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전지전능한 시점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